네, 안녕하세요. 정석의 매니저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로 진행을 좀 해볼 건데, 오늘 좀 한마디로는 제가 이제 역시 고성능 전기차 수혜주에 좀 집중하자. 제가 어제 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왜 최근에 2차 전지 중심으로 좀 쏠림이 나오고 있는지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2차 전지라든지 계속 뭐 수소라든지 이런 성장하는 산업들 중심으로 좀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는 시장인데, 역시 그 중심에는 이제 전기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관련주들이 최근에도 많이 올랐지만 이 향후 내년에 있어서 이제 고성능 전기차 좀 주행 거리가 늘어나는 이쪽에서 가장 핵심적인 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는 준비해 봤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기존 종목도 한번 리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저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효성중공업 한번 오랜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중공업은 제가 이제 수소 관련된 이벤트가 좀 있기 전에 매수 편입을 해서 이제 수익을 좀 낸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이벤트가 좀 끝나고 나니까 역시 단기적으로는 지금 좀 눌림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은 편이죠. 그래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 충전소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자다라고 좀 말씀을 해드렸었고,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인프라 법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 안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계속 붙으면서 이런 수소 관련된 산업들은 재차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이런 가격적인 살짝 눌림이 좀 왔을 때 다시 한번 이 핵심 사업자들은 다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 뭐 현대나 기아차 쪽에서도 이 수소차 쪽으로의 전환을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프라는 당연히 이제 앞으로 깔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 말씀을 해드렸고, 두 번째로는 SJ그룹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SJ그룹도 제가 최근에 이제 편입을 하면서 이 종목은 이미 실적은 되게 잘 나오는데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좀 바닥권에서 이제 편입을 하겠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최근에도 이제 크게 뭐 조정이 나오진 않았고 옆으로 좀 행보세를 좀 보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 아직까지는 좀 짧은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SJ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칸골이라는 브랜드 의류를 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 파워가 있어서 실제로 뭐 전반적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타격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실적이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인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증가하면서 코로나 확진자 증가하면서 국내에서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정을 좀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조정만 지금 들어온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구간이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SJ그룹 또 칸골이라는 브랜드를 좀 파워를 가진 이런 업체들은 역시나 위드 코로나 관련 수혜주로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태경케미컬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태경케미컬도 지금 SJ그룹하고 움직임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상 최근에 좀 조정을 지금 받고 바닥권에 제가 이제 매수 편입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매수 편입을 하면서 태경케미컬이 원래 이제 드라이아이스를 이제 주로 생산하는 업체다 보니까 여름에 많이 오르거나 혹은 뭐 신선식품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제 많이 오르게 되는데 이제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새로운 모멘텀이 장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태경케미컬 회사 측에서도 이 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소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환경 정책들과 좀 부합하는 이런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새로운 모멘텀을 붙여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해드렸는데 최근 조금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아주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역시 태경케미칼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한번 신규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규 종목 전기차 관련된 종목인데 현재가를 지금 보면요. 42,450원 나노 신소재라는 종목 매수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 신소재는 뭐 아마 잘 아실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 이렇게 관련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첨가제 이런 전자 재료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첨가제 관련주가 한번 좀 상승세가 컸었을 때 그때 엄청난 상승세를 좀 보였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근데 역시 나노신소재가
지금 아직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다른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에 비해서 좀 부족함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인 성장이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그 기대감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나노 신소재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는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자료를 좀 보면 말씀드리면 나노 신소재라는 종목을 오늘 매수 편입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업체는 전자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분야가 나와 있는데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태양 전지 등 이런 원래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쪽에 주로 이런 소재들을 공급하던 회사였습니다. 원래는 이쪽에서 매출이 좀 크게 나오고 이 관련주로 예전에는 움직였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나노신 소재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로서 분류를 좀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CNT 도전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서 이 도전제가 이제 도전제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됐고 그러면서 주가 상승이 이제 좀 크게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아니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봐야 된다.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화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 이제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해외 쪽도 마찬가지고 이 배터리 업체들이 에너지 밀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행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밀도 경쟁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 밀도에 좀 가장 중요한 또 역할을 하는 게 이 도전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좀 간단하게 좀 지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 도전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부피를 좀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양극 활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양극 활 물질이나 음극 활 물질 더 많이 넣어야 되는데 이 CNT 도전제 여기 나노신 소재가 생산하는 이 CNT 도전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적은 양의 도전제로 이제 양을 넣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남은 공간에는 이제 양극활이나 음극활 물질을 더 추가적으로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또 핵심적인 첨가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CNT 도전제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사례가 점점 증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좀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삼성이라든지 LG 같은 경우도 좀 하이니켈 계열의 이제 배터리를 곧 양산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무조건 CNT 도전제라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핵심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CNT 도전제 수요가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그래프 상으로 보시더라도 보시면 2021년까지는 좀 그 전반적인 수치가 좀 낮아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밀도 관련된 부분들이 좀 경쟁을 하면서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CNT 도전제 같은 경우가 그 포르쉐의 타이칸 아시죠? 전기차. 거기에 이미 적용이 됐습니다. 그 나노신 소재의 이런 CNT 도전제가 이 포르쉐 타이칸 쪽에 벌써 적용이 됐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이런 고성능 차들의 이제 이 CNT 도전제들이 점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도 이 CNT 도전제에 대한 수요를 점점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시장 성장이 나올 거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화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업체 아까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제 소재 업체이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서 이 퀀텀단 OLED를 이제 삼성이 이 4분기부터 이제 양산을 시작을 하게 될 건데 여기에 저반사 소재를 이제 공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실 원래 일본이 많이 생산을 하던 건데 이거를 국산화 시켜가지고 작년 4분기부터 이제 나노신 소재가 삼성한테 공급을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삼성의 4분기부터 양산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 이 디스플레이 쪽 소재의 매출도 증가세를 같이 보일 거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라든지 내년 상반기가 훨씬 더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리에 돌아가서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요즘 보면은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중에 좀 소재 중에서도 좀 그 양극재 쪽이 굉장히 좀 강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분명히 이런 그 2차 전지가 뭐 소재만 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뭐 팩이나
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소재 쪽만 최근에 좀 강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시장의 선택의 문제였고 또 이제 한번 또 순환매가 돌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뭐 기본적으로 최근에 일단 소재가 제일 먼저 움직이고 네. 소재가 제일 강한 거는 당연히 그 성장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설비 투자, 장비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은 최근 조금 움직임이 느리긴 한데 당연히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 단위로 거의 한 두세 배씩 성장을 하기 때문에 훨씬 그 성장의 가치가 많이 반영되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비나 이런 쪽은 설비 투자를 좀 하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그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성장성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노신 소재도 그런 소재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 좀 큰 성장을 기대를 하면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려 하겠고요. 가격 전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47,000원, 2차 목표가는 52,000원, 손절가는 3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